존경하는 전북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둘이서 인사로 올라왔는데 많이 웃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거시기하죠. 그런데 참 둘 다 건강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저희들이 좀 뭐 얘기를 좀 한다고 같이 숙소에서 이제 늦게까지 소주를 한잔 했습니다. 잠든 시간이 새벽 2시간 넘었는데도 예측 없이 다스니까 탁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저희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좀 확실하고 강고한 투쟁대회에 계시는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뭐 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노총 내에 상급단체에서 주단을 깔아놓고 오십시오. 저는 가감히 뿌리치고 야 탄탄대로가 쫙 깔려있는데 또다시 그 가시밭길을 가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관상 잘 보는 분한테. 하는 말이 이 역성의 피가 흐른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잔잔한 데는 견디지를 못한대요. 마치 연어가 연못가에서 살 수 없듯이 이렇게 거칠고 힘든 일에 갈라맞춰서 살맛이 나고 피가 끓고 이런 기질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2006년도, 8년도, 10년도, 12년도 달아 출마하면서 작은 노조에서 먼저 통합공약 내걸었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보기 좋게. 왜? 시기상조다. 그 용애들하고 붙을 수 있냐는 상대. 또 우리 내부에서는 반대적인 비판. 또 해고 동지들에 대한 부담. 2008년도 2년 뒤에 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한 번도 저는 변함없이 통합공약을 내세웠습니다. 10년도에 구직장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마침내 저의 통합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당선되는 바로 그 다음날 사고노조 위원장이었던 김동중 동지에게 1번으로 제가 당선자 신분으로서 전국의 우리 10,000명이 넘는 조합 중에 1번으로 만나뵌 분이 김동중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 10년 이상의 갈등 해고를 끊어냅시다. 저는 공약집에 있지만 통합을 꼭 하고자 하는 이유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쫓기 다르다는 이유로 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갈등하면 안 된다. 둘째, 비실비실 그 대한민국 최강이었다는 84일간 파업을 통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받아낸 사모노조의 단협이 흐르는 세월 속에 걸레조리가 되어가는 힘없는 노조, 이도 반드시 다시 힘있는 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는 일념으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투쟁합시다. 함께 어울립시다. 그 문화 속에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그래 함께 하니까 참 좋다. 뭔가 사책도 겁을 내네.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뜨면 집행부가 아무리 통합을 안 하려고 도망을 다녀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이어서 11년도 최재기 동지 또 잠시 비대를 맡았던 우리 박효균 그 당시 비대위원장 동지 또 황병래 동지 지금의 유재열 동지를 거쳐서 마침내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루어냈습니다. 동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연설하신 우리 수석후보 동지와 손을 잡게 된 가장 큰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임영규 후보 동지를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저분이면은 같이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딱 3가지를 가졌어요. 첫째,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둘째, 성실하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인다. 셋째, 열세임을 뻔히 알면서도 구사모노조 위원장 선거에 3번이나 도전했죠. 그 의지, 노동조합 간부하려는 사람은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보다 가족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의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코드가 딱 맞아요. 저는 여기 우리 여성부위원장 동지 계시고 오늘 회의가 있어서 올라갈 여성국장도 전북 지역에 계십니다만 상지비를 구성할 때 약속을 받고 각서를 받습니다. 복무지침을 작성을 해요. 첫째, 성실해야 된다. 둘째,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셋째, 함께하는 상지비가 절대 팀워크가 맞아야 된다. 서로 상지비 내에서 이렇게 뜻이 안 맞아서 갈등하고 왜? 이제 비로소 10,000명을 태워서 가야 될 타이타닉보다 훨씬 큰 이 통합이라는 후에 이 상집이라는 스텝들이 갈등이 있거나 분열이 된다면 10,000명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는 약속받고 상집위를 구성하였기에 양노조를 합해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연임을 저는 했습니다. 많이 해본다고 비판하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까놓고 직장노조, 사무노조 임기 정상적으로 세우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일 정도의 집단 아닙니까? 왜 그렇게 조합원 동지들은 또 실제 저도 촌놈이라 전국 조직으로 볼 땐 열세예요 아주. 그리고 제가 출마할 때마다 9분의 대표들은 한 분만 10분 중에 한 분만 저랑 좀 우호적이고 다 반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껏 운영 잘 해왔습니다. 무엇으로? 열심히 성실히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상집위 구성하는 전날 딱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비밀 절대로 없다. 속이려 하지 말고 책임진 행동을 하라.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껏 운영을 해온 겁니다. 아까 앞선 후보가 우리의 지금 제일 숨은 사업인 차별임금 해소를 위한 12년도 6개 노조 파업투쟁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차별공화국입니다.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내부도 그렇죠. 1급과 6급 간에 지금 4배의 봉급 차이가 나요. 성별 차이, 또 요새 들어온 학력 차이, 임금 차이, 정년차별. 이 진짜 고통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년도에 최재기 그 당시 사무노조 위원장 동지랑 파업을 전개했고 동지 여러분 오셨지만 11월달 칼바람 속에 기재부 앞에서 우리 집회를 때렸죠. 안 먹어줍니다. 11년도를 거쳐서 제가 기재부 장관 5번 만났어요. 밑에 국장, 과장, 사무관 이거는 말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만났죠. 대답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건강보험 하나만 해줄 수 있나요? 또 연금가의 차별임금도 700을 위해서 12,000명 올릴 수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적지만 11년도에는 부용 예산을 최대한 끌어서 여러분들에게 20만 7, 8만 원가량 더 얹어준 거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죠. 이 벽을 어떻게 하면 깰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음 년도에 우리 두 노조의 힘만으로는 어렵더라. 그래서 6개 노조를 뭉쳐서 연대의 틀을 만들고 제가 잘나서 쟁대위원장을 맡은 게 아니라 나이도 있고 제일 좀 교도소로 가든 죽음을 죽든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서 네가 해라 해서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보기 좋게 파업 끝나고 기재부 장관이 우리가 사탕 광고를 때렸어요. 조선일보를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공공기관 간에도 양극화가 극심하다. 임금 차이가 5배 이상 난다. 잘못됐다. 기재부 장관이 보자고 부릅니다. 갔습니다. 그만하시죠. 약속 지키겠습니다. 무슨 약속? 차등화해서 임금을 인상시키겠습니다. 단서를 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못 먹었어요. 억울하게도. 그러나 4,200만 원 밑으로 아주 저임금자들은 1.5%를 더 줬어요. 13년도에. 또 4,200에서 700 구간에 공공기관에는 1%를 더 줬습니다. 이게 한 번 받는 1%가 아니고 한 번 받는 1.5%가 아니라 누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이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우리도 하이그룹이니까 좀 있으면 우리도 봉급 좀 올라가겠네. 왜랍쇼? 파업 끝나고 재수사 들어오고 저희들 산명해고되고 징계 무더기 맞고 이러는 사이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장 노조에 제가 나서서 동료하고 싸우자 아무도 다른 사람은 나서질 않아요. 심지어 양대 노총의 5개 임명조차도 우리가 자리 비워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와서 폼 잡고 나서는 끝!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공약집 1번에 나오듯이 양대 노총의 공공분야가 한 다리로 묶어서 일반적으로 무조건 양극화만 양산하는 이 정부의 못된 행태를 반드시 접수해야 돼야 한다. 때가 왔다. 내부적으로는 비실비실해봤던 우리의 이 노조의 현실, 이제는 사측도 한번 버리장머리를 뜯어고치는 힘찬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당연코 생각하는데 동지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희가 전년도의 해고복지 과정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측이 안 그래도 작은 조직을 지근지근 밟으니 참 정신 차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직을 과정을 7개 방위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에 진호위, 중노위 우리가 열심히 따내야죠.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있죠. 청와대 있죠. 국회 있죠. 정부 있죠. 지금 사보노조 해고자 중에는 단순히 오페스 계좌건으로 해고된 분도 계십니다. 저 승마이 당선되면 그 어려운 해고자 3명을 저희들 복직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과 투쟁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고자 복직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조합 동지들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특별위원회 만들고 열심히 한다고 했으나 엄청나게 지금 비겁합니다. 지금 RFID 부착금부터 협상을 계속 중입니다만 무제국 택배권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치매 특별 등급 저 올해 6월 17일 날 복지부 장관 만나가지고 인력 충원 이거 절대 필요하다. 우리 죽는다. 업무는 3배 이상 지금 늘었는데 이 너무 사람들은 안 채워준다. 그리고 기재부에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300명 그리고 200전으로 지금 해마다 채용은 정원이 되고 있으나 부족한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도농복합 지역의 교통비, 차량 감가상각비, 고통 저는 2번이나 전국을 다 순회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반드시 개선시키고 아마 12월이나 1월부터 1차적으로 출장비부터 30~40%씩 도농부터 좀 올라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번 단입을 주기만 하고 어리석게도 뺏기기만 했던 단입을 저도 공동위원장 당사자로서 잘못했다는 점을 동기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통합과 노조다운 노조를 하는 것과의 갈등에서 저는 정말 건강하고 참 대단히 장이 좋은데도 한 8일간 제가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노조답게 가려고 하니 자칫 통합에 큰 문제가 오겠다. 이래서 부득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가 잘못된 거 반드시 통합 노조위원장 당선되면 확실하게 노조다운 노조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부 본부 동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노조를 지금쯤의 시간에는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에 아까 박수로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 승방이 이 2가지 점에서 최고의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지방의 작은 조직에서 반대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 과정이나 모든 회의체를 거의 다 만장일치로 잘 소통과 합의해서 꾸려왔습니다. 둘째, 저희의 가장 큰 무기이고 장점인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미 제 가족입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곳이 저의 가정입니다. 일 잘하는
하면 실력 있는 사람 잘하죠. 그러나 실력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즐기는 사람보다 더 확실히 잘하는 사람은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이라고 했죠. 저 성광 이미 노동조합에 미쳐 있습니다.